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많이 틀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해연구 수지 분석법인데, 자, 이거 이제 정답은 제가 5번으로 다들 하셨죠, 그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그 답안에 대한 그 확률을 본다면, 일단은 정답은 요거 제가 5번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죠. 그러니까 5번을 맞히신 분이 6%예요. 6%인데, 희한하게 3번하고 4번을 찍으신 분들이 25%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년가는요, 얘랑 더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럼 500만 원과 500만 원을 0을 더하면 얘는 만능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게요. 분위기 안 좋은데, 자, 합니다. 수년가는 뺀다. 그다음에 수년가는 뺀다. 유입의 수치를 빼죠. 그 0보다 커야 되고, 자, 내부수는 따라서 같게 한다. 할인율을 구하고 요거보다 커야 되고, 수익수 따라서 나눈다. 따라서 유입을 유출을 나눈다.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출이죠. 그럼 유입이 올라간 다음에 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정답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할인율이 요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죠. 그럼 자, 볼게요. 이 수년가는요, 그냥입니까? 금액을 얘기합니까?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얘와 얘는 찍으시면 안 됐습니다. 500만 원이면 얘도 5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답이 많다는 건 제가 안타까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수년가가 0이면 따라서 수익성 지수가 1이다. 1이죠. 유익과 유출이 같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2번은 얼마가 될 가능성이 크죠? 1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수년가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면 내부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죠? 그럼 얘가 20%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1번 어떻게 푸냐면, 자, 갑니다. 이 내부 수익은 지금 얼마가 나갔죠? 1억이 나갔죠? 따라서 투자액을 밑으로 내린다. 내리죠? 그럼 얼마가 우리가 투자했죠? 1억을 투자해서 요 차이값이 2천이죠. 그럼 따라서 차이값을 올린다. 그럼 2천이 되니까 요건 얼마가 되겠어요? 20%가 되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여기 20%가 됐다. 그러면 얘가 0이면 유익과 유출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성 지수도 얼마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1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할인합니다. 1억 2천을. 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몇 %죠? 그럼 얘가 0.2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1.2로 나누게 되면 얘가 1억이 되죠? 그래서 1억 빼서 1억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1억에서 1억을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입을 추하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더하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나눕니다. 1.1로 나눠봐요. 3천만 원을 1.1로 나눠보세요. (3천만 원) 1.1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2,500이) 뜨죠? 그럼 요거 2,50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앞에 걸 나누니까 2,000에서 2,000 빼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가 500만 원이면요, 얘와 더하면 합계가 500만 원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요거. 그럼 요거 안 해도 되겠죠? 500만 원이고. 자,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되니까 1억 2천이니까. 1억 2천이고, 그 차이가 3천이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요. 내가 하는 대로, 그죠? 그럼 3천만 원을 1억 2천 나눠보세요. 3천만 원을 1억 2천으로. 3천만 원 나누기 1억 2천. 0.25가 뜨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70%예요? 25%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게요.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와 얘를 더하면 투자 합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됐다는 건 수년가는 금액이니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치 가산. 금액을 더하면 얘가 나오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500이면 얘 0에서 500 더하면 50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지금 대답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객관식 문제가 묘미가 얘랑은 금액이 똑같이 맞는 거죠. 그럼 얘는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순효과가 0이면 그냥입니까? 수익성 지수가 1입니까?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 같으니까 얘가 20%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냥 따라서 투자액이 내려간다. 그 차익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1억 2천이 내려가고 1억 2천에서 1억 5천 벌었으니까 3천만 원만큼 내가 수익률 벌게 된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5번이 25%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10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아까 6%라는 거는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따라서 순영가는 더하면 합이 똑같이 나오겠죠? 0에서 500 더하면 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가치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합계가 똑같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52, 70% 나온다는 건 답이 될 수 없죠. 요거 더하면 얘는 두 개 더하지 않죠. 순효과만 가치 계산이 된다는 그 뉘앙스입니다. 그 다음에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예요? 요거하고 내부가 똑같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액이 내려간다. 차익값이 올라간다. 그렇게 풀어버리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만든 야매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 5번. 70%다, 25%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은, 들어갈게요. 28번은, 퍼센트를 이제 본다면, 자, 요건 1번이 정답인데, 요건 이제 요약집으로는 11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자, 요거는 정답률을 봤더니, 28번은, 1번을 맞히셨긴 했는데 31%밖에 못 맞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DTI라는 자체가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DTI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데, 자, 갑니다. 자, DTI. 자, DTI는 우리가 총부채 상환비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게 원리금이고 잔금이다 라고 한다면 야매입니다. 자, 따라서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130이고, 원금이 처음에 많이 내죠.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 초기에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많습니까? 최증식이 제일 적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체감하고요. 자, 그러면 요게 최증식이에요. 최증식이 60만 원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초기에 많이 부담하는 게 원금이 원리금이 많겠죠. 따라서 DTI. 아까 DTI는 어떻게 돼요? D를 I로 나눴죠. 연소득이 갑돌이가 만약에 뭐 그지 않지만 1000만 원이다 라면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200, 130, 60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DTI가 누가 제일 많겠어요?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 DTI가 제일 작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시점에서 내가 1000만 원인데 얘는 200 내는 조건이고 130, 60만 원 내는 조건이잖아요. 예? 그럼 누가 원리금보다 원금이 더 낮아요? 더 높아요? 이 비율이 높겠죠. 많이 내니까. 얘기해서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낮다, 높다? 높다. 첫 월부금이라는 건 원리금이나 같아요. 따라서 잔금. 자, 따라서 잔액. 자, 지팡. 자, 이게 잔금이라고 볼게요. 칠판 보세요. 야매입니다. 중도 상환할 때, 자,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겠어요? 최증식이 제일 많이 남겠죠. 그런가요? 그럼 최증식이 그냥요, 잔액이 제일 많아요. 원래는 잔금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야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상환 방식이 잔금이 적게 남겠습니까? 원리금 균등. 잔액이 제일 적게 남는 건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어떻습니까? 1번이 틀렸으니까 2번은 맞겠죠. 그럼 잔금은 원금보다 원리금이 더 잔액이 많이 남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자, 어떻습니까? 매월 월부금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체감식이 되겠죠. 자, 원리금 균등은요. 자, 원리금 균등은 자,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글씨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크죠? 그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원금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럼 갈수록 이자는 주고 뭐는 늘어나죠? 원금은 늘어나죠. 화이팅. 그럼 1번이 틀었으니까 지금 4번은 맞겠지? 그 월부분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지고요. 자, 원리금과 원금은 대출 후기에 갈수록 융자 잔금과 이자가 점점 감소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갚아나가니까. 그렇죠? 몇 번이 틀었다? 1번.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3페이지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죠. 29번. 정답. 자, 29번의 정답은 정확하게 4번이 가장 맞는데요. 자, 요것도 정답에 대한 그 비율을 볼게요. 자, 요게 이제 114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정답에 대한 비율은 29번은 정답이 이거 많이 맞추셨어요. 81%가 4번을 찍으셨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나머지 분들은 분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81%니까. 언더스탠드? 자, 할게요. 자, ABS하고 MBS 중에서 누가 넓은 개념이죠? ABS죠. 그 ABS는 그냥입니까? 얘가 자산입니까? 자산이고 MBS가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강이고 협의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MBS는 ABS에 비해서 강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고, 우리가 부채금융이 있고 지분금융이 있죠. 그럼 리츠라는 건 주식이니까 지분증권이겠고, MBS, ABS는 담보부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먹으니까 부채증권이 되겠죠. 자,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는 건 맞는데, 채권형입니까? 얘도 지분형입니까? 지분형이죠. 직접 투자죠. 직접 그 소유권을 주죠. 리츠는 그냥요, 주식이에요. 일반 투자자는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회사의 사업용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배당을 지분으로 받는 간접 투자 방식이죠. 맞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사업소의 수익성을 담보로 가요. 따라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자, 따라서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인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하지만 개인의 채무가 있습니까? 채무는 없습니까? 없는 소부예요? 비소부예요? 비소부 운용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많이 맞히셨습니다. 예상대로 갑니다. 예상대로. 많이 맞히셨고.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죠. 30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약집으로는 여기 11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30번. 어제도 많이 맞추셨네요. 3번을 81% 맞추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를 틀리신 분들은 조금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할게요.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고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변동을 하는 게 나을까요? 변동을 해야지 빨리 경감시키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고정이 낫습니까? 변동하는 게 낫습니까? 변동은 낫고. 자, 일반적으로요. 고정을 안 바뀌기 때문에 인플레를 가산해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 더 높죠. 그러면 이자율은 변동률이 대출 높다, 고정이 높다. 높고요. 조기 상한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럼 조기 상한은 시장 이자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따라서 조하. 따라서 조하. 조기 상한은 시장 이자 상승, 하락했을 때. 따라서 조하. 이 야매 조하? 안 좋아? 조하? 조기 상한은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정금리 때는 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입자는 시장 이자가 더 싸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갈아타겠어요? 그럼 조기 상환 해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많이 맞추셨습니다. 변동금은 시장에 따라서 이자를 변동시켜요. 그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이거 별표치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아끼는 문제였는데 가장 나올 수 있는 고정금과 변동금리를 잘 표현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변동은 시장 이자가 상승했어요. 그럼 이자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 기간이 불리하겠어요? 유리하겠어요? 빨리빨리 정가시키니까. 아시겠죠? 그죠? 많이 마셨다는 거는, 이게 아주 좋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의 정답은 2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115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115페이지 참고하시고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31번은 많이 맞추셨네요. 2번을 찍으신 분들이 2번을 맞히신 분들이 69%입니다. 그 많이 맞추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분발하셨는데 따라서 발발이 기억나세요? 자, 야매 총집합을 합니다. 저 집합이죠. 자, 야매 총집합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콜방어가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만 대보세요. MBB하고 CMO. 근데 CMO는 장기 투자만 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서 써보세요.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투자자. T가 들어가면 투자자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발행 기간을 소리 나는 데 쓰면은 발이 중요하죠? B가 들어가면 발행 기간이 되죠. 그런가요? 자, 얘는 MPTS는 콜방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콜방어 안 되죠? 그럼 다 투투투잖아요. 다 투자자가 가져가죠.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조기상한 위험도 투자자가 가져가고, 원리금 수익권은 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은 채무량에 대한 그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자, 발발이죠. 그런데 발발발 다 누가 가져가요? 콜방어 가능한가요? 왜요? 세 글자니까. 얘는 TV가 다 들어갔죠. 페이만 넘기기 때문에 원투 저발.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가고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글자니까 콜방어 안 되죠? 얘는 그냥요 원투 저발이에요. 그럼 얘도 원리금 조기상환에 대한 투자가 가고 발행자가 가는데 여기는 콜방어가 장기 투자일수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럼 갈게요. 그럼 야매를 알았다면 야매를 알 거야. 발발이잖아요. 발발. 다 누가 지겠어요? 발행기관이시죠. 그런가요? 그럼 모기지 풀에 대한 발생한 현금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한테 이전합니까? 다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발행기관이 보유하지 투자자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죠.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어떻게 발발을 틀니? 다시 얘기할게. 이 정답률이 69%야. 나머지 분들은 뭐야? 도대체 발발발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분발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식 문제는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거야? 자, 이게 A가 따라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 직권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규모가 아까 적다 그랬어요. MBS보다 넓은 개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얘기하는 거죠. 매출채권, 부동산, 저당채권, 현금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하는 건 MBS예요, ABS예요. ABS고. 자, MBS는 금융기관에 되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자산 채권을 유동화해서한테 넘기죠. 이게 우리가 HF가 하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자, MPTS는 그냥이야. T가 투자자죠. S는 학교 다닐 때 복수 취자잖아요. 그다음에 투자자 애들. 그럼 다 누구한테 다 전가되겠어요? 그 원리금 시권과 저당권을 다 누구한테 넘겼다? 투자자죠. 자, CMO는 그냥요. 다계층 증권이에요. 그럼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나눠서 각 계층마다 이자율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원금의 지급 순서 다르겠죠. 요거 맞히셔야 돼, 이제. 그래서 MBB, 발발이 다 누가 가져간다? 이게 콜방어 되나요? 왜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32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보시는데, 요건 이제 제가 좀 연습 게임하고 하는데, 32번이 나올 것 같아요. 한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거 이제 강하게 갈 겁니다. 이거 나옵니다. 감도평가 시험 문제인데, 얘 별표 3개 치시고 적중됩니다. 13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우리 정답부터 확인하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2번. 오, 88%예요. 아유, 또 잘하시네, 것도. 88%인데 12% 분들은 분발하셔야 되죠. 자, 할게요. 다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자, 이거 칠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왜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배우시죠? 도시개발법에 채비지라는 게 있잖아요. 채비지라는 건 뭐예요? 그걸 매각하고 나머지 탕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근데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사유화됩니까? 사유화되죠. 투기 발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칠판 보세요. 자, 환지 방식은 들어보세요.
자, 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개발 토지를 매각했어요. 이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재분배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근데 토지를 수용한 거는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전면 분야에 수용조차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권을 소멸되죠. 자, 초기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건 어떻게 가중될까요? 자, 어차피 찍는 겁니다, 인생이. 한지예요, 수용이에요? 수용이죠. 수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자, 두 번째, 재산권 침해가 더 강한 건요. 수용이죠. 우리가 매수해버리니까. 토지 소유자가 환지는 다 뒤로 돌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환지와 매수 환지 혼합이죠. 그 다음에 요거 당구장 표시가 시험 나왔습니다. 자, 환지는요, 나중에 이렇게 채비지를 매각하고 나중에 돌려주니까 얘가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영유할 수 있으니까 재산권 침해가 적죠. 근데 그냥 땅값이 올라가 버려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건 환지 방식입니다. 무조건 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밀어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아마 백선하고 일일 특강 했고 지금 이제 쪽지기 특강 나왔는데 제가 했던 게 거의 다 적중이 돼버려요. 3월달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개발이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큰 건 수용보다는 환지가 더 많이 기속되죠. 그렇죠? 1970년대 그것 때문에 80년대부터 안산, 목동 신도시 3기 신도시 들어오셨죠? 수용 방식으로 돌려버려요.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맞나요? 그럼 1번이 틀었으니까 2번은 맞겠네? 자, 수용보다 환지는 사업비 부담이 큽니까? 부담이, 자, 수용 방식이 더 큰 거죠? 자, 수용은 근데 환지에 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죠. 또 시설도 빨리 하고요. 환지는요, 수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의 매각 부담이 적죠? 자, 환지는 나중에 그냥요, 되돌려줘요. 수용보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정착이 되겠죠. 아시겠죠? 정답. 많이 맞추셨어요. 예상대로. 자, 그 다음에 관리 파트너들. 관리는 이제 3번이 우리가 가장 옳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자, 요건 이제 일단은 제가 이 138페이지고요.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정답률에 대한 3번의 정답을 한 개 볼게요. 33번. 82% 맞추셨습니다. 여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 하나 바로 갈게요. 자, 3번이 틀었으니까 1번이 맞겠죠? 자기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어떻게 단독주택 소형 빌딩 같은 소규모죠. 위탁은 그냥입니까? 관리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합니까? 대형 건물이죠. 자, 위탁 관리 방식 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위탁하는 게 지금 무슨 방식이죠? 혼합이죠. 위탁이 아니겠죠? 위탁이겠어요? 이건 혼합이겠어요? 혼합. 맞추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냈어요. 쉽게 내야지만 또 점수가 나올 것 같아서.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게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죠. 자, 전문성 결여됐습니다. 위탁은 남한테 맡기니까 전문성 효율성이 높죠? 재고된다는 건 따라서 높인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포피 믹스로 이제 가는데요. 자, 요거 갈게요. 요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럼 제가 아이다 나오면 무슨 점유 찍으시라고 했어요? 고액 점유 찍으시라고 했죠. 그런가요? 정답률을 볼게요. 정답률을. 날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자, 34번은 정답이 2번이고 242페이지인데 정답률 확인. 자, 2번 34의 2. 야, 38%만 맞추셨네. 미치겠네. 미치겠어. 야, 이거 눈물 나오네. 5번을 38% 찍었네. 5번을. 왜? 5번이 기니까. 나한테 딱 걸렸어. 누구랑은 얘기 못 나와. 데이터 지금 이름은 없어. 그죠? 나한테 딱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야. 왜냐면 귀찮거든. 짜증나는 거야. 5번을 갔는데 제품의 포지셔닝이 아이씨, 그냥 5번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걸린 거야. 걸렸어, 나한테. 갈게. 자, 올라봐요. 자, 여러분들. 요 두 가지 나오면 이거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죠? 다음에 아이고, 고개 좀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1번을 하시는 분들은요. 잘 보세요. 자, 1번도 한번 볼게요. 34번에 1번 찍은 사람 없다. 다행이다, 야. 그래서 우리가 내 강아지 이름이 포피예요. 포피. 누구라고요? 포피. 얘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더니 이 자식이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포피 스탑! 포피 스탑! 어디서 막 놀고 있어, 제가. 시장이죠.
아이, 재미없어, 씨. 이거 다 맞췄어, 씨. 그럼 내가 3번을 또 볼게요.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3번도 다 맞췄다. 이건 관계 마케팅이죠? 소비자 생산자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것도 갔어.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에. 34번에 4번. 야, 13%는 누구야, 도대체? 자, 이게 왜 틀렸다는 거야? 민축 한장원네 진짜? 세분화. 따라서 세분화. 사람을 나누잖아요. 도대체 뭘 틀린 거야, 도대체? 그죠? 세분화. 근데 인명은 안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다 그러는 건 안 나오니까. 세분화는 무슨 명확한 여러 개의 사람을 나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5번을 답한 게 귀찮으니까 5번 찍은 거야. 이걸 안 한 거지. 내 야매 따라서 아이고. 그 야매를 생각 못 했던 거지. 아이다는 고개 쪽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이 포지셔닝이, 자, 따라서 포지셔닝. 차별화예요, 차별화. 무슨 하다? 차별화. 제품이라는 게 앞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차별화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세표차. 차별화 기억나시죠? 그 표적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자리 잡는 느낌을 바라며 고객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리 잡기 위해서 기술 활동이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틀렸으니 뭐 전체 점수가 잘 안 나오시겠죠. 그래도 오늘 최고 점수가 85점 나왔어요. 괜찮으신 거거든요. 85점. 그러면 이제 분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85점까지 내 점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분발하시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위기 안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35번으로 가볼게요. 난이도 있죠. 35번은 이제 정답 처리가, 많이 맞추셨네. 자, 우리가 지금, 아니야. 자, 지금 1번인데, 야, 1번이 하나도 없네. 자, 6% 있다, 6%. 1번이. 그 다음에 2번을 찍으신,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정답이 지금 2번을 찍으신 분이 69%야. 2번 찍으신 분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했잖아요. 기출에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되겠어요. 야, 내가 낸 거잖아. 그걸 믿고 적합 치니? 아니, 적합이. 이거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156페이지 참조하시고요. 156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이 수익배분이 아니라 따라서 수익 체증. 수익이 체증할 수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이 추가 투자를 전반다를 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원칙. 자, 이건 적합의 원칙이 맞죠. 따라서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그럼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가자. 약하네.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일반 재화죠? 이거 용도가 다양해요? 정해져 있어요. 지우다가 분발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채용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외부 환경이니까 적합의 원칙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장래 나왔어요. 장래 나오면, 자, 가격이 이중성이라는 건 뭐죠? 가격이 수요급에 영향을 주기만 합니까? 영향을 받기도 합니까? 그럼 이건 수요급의 원칙이라는 게 맞죠? 장래 나오면 그냥요, 예측가가 되는데요. 자, 동일한 효용이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저가를 선택하겠죠. 서로 동일한 거에 대한 대체니까 대체가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틀었어요? 1번.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따라서 추가 투자. 자, 따라서 추가 투자.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요게 이제 추가 투자를 적응 판단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다시 갑니다. 자,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건 채용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부동산 용도가 다양하고 부동산 외부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 가격의 이중성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수요급에 영향을 주면 합니까? 영향을 받기도 합니까? 수요급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래 나오면 그냥요, 예측을 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죠. 동일한 효용에서 저가를 나타낸다는 거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는 대체 원칙을 따진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틀었고요. 자, 갑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시험 문제는 적합과 균형이 나와요. 그죠? 제가 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고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36번에다 별표 치십시오. 올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36번에 별표 5개 치세요. 5개. 자, 따라서 올해 뜬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홀수년도에 나오고 공시지가가 짝수년도에 나오거든요. 그죠? 자, 이건 이제 보는데, 자, 이거를, 자, 따라해보세요. 비시지계급. 비교 편의를 먼저 선정해야 돼요. 자, 따라서 비시지계급. 자, 그럼 한 번 얘기할게요. 칩 한번 보세요. B가 뭐죠? 비교 표준지. 우리 한 번만 가자. C가 뭐예요? G가, 걔가, 그가, 그 밖에 보종이 예전에 안 나왔는데 보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한 번만 따라주세요. 비시지계급. 따라해요. 비시지계급. B가 뭐예요? 자, C가 뭐예요? 시점 수정이 가격에 대한 거죠? 시점 수정이고. G가 뭐예요? 걔가 뭐예요? 그가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비시지계에서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이 가격이 600에다가 자, 그 다음에 2%라는 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1에서 2%가 상승했다는 건 0.01을 더한 거죠. 그럼 몇 점 몇씩이 되겠어요? 1.0이 되겠어요. 상승식이라는 걸 이렇게 곱해 나가거든요. 자, 지역은 인근지역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대상이 사례보다 그 비교 편집에 비해서 몇 %가 더 우세합니까? 그러면 1에서 플러스 0.05만큼 더 우세한 건 몇 점 몇을 곱하셔야 돼요? 1.05. 자, 10% 열세하죠. 그럼 10% 열세라는 건 1에서 마이너스 0.1까지죠. 몇 점 몇을 곱해야 돼요? 0.9. 근데 자, 따라해보세요. 올해는 그 밖에 요 정도 나온다. 그 밖에 요종이라는 게 요인 보종이죠? 요게 안 나왔었어요. 간접평가 시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대답 좀 하세요.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대상이 유사한 정상적인 사례보다 몇 % 증액됐습니까? 그럼 1을 놓고 그냥입니까? 0.5가 올라갔습니까? 그 몇 점을 곱하셔야 돼요? 1.5를 곱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갈게요. 칩시다. 600 쳐보세요. 곱하기 1.02 곱하기 1.05 곱하기 0.9 0.9 곱하기 1.5 치셨어요? 4번 나오셔야 돼요. 우리 뜹니다. 떠요. 자, 이거 거래사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자, 따라서 비시지계급. B가 뭐예요? 비교 표준지. C가 시점수정. G가 지역 요인은 거의 다 인근 지역이라고 돼요. 그럼 인근 지역은 그냥니까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100이고 사례가 100이면 똑같다는 얘기죠. 1은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요약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건 요약집이 없고,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36번. 야, 38%가 맞췄네요. 38%. 그래도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38%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따라서 원가법 들어갑니다. 자, 얘는 좀 우리가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항상 제도론가는 따라서 기시 시점이 중요하다. 기입점이 중요하고요. 쭉 한번 보세요. 이 제도론가는 무슨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기입점. 따라서 복제원가, 대치원가.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이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복제죠? 근데 효용과 기능은 대치다. 요건 일단 맞추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단위비교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산전반부에서 단위비교법이라는 걸 또 실무에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따라서 정률법. 따라서 정률법. 정률은 일정 X식이에요? 일정 U식이에요? 일정 U식이죠. 정률법은 자, 만약에 처음에 1,000원인데 10%씩 감가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엔 감가가 안 됐으면 10%씩 감가하겠죠.
그럼 1000원에다가 0.1 곱하면 100원이 되겠죠. 강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또 까야 돼요. 1000원에서 100원 까면 얼마 남아요? 900. 그럼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90원이 되죠? 그럼 900원에다가 90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810원.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 81원이 되죠? 810원에서 80원을 빼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는 정률이니까 매년 감가율이 일정합니까? 감가액은 일정해요? 체감해요? 체감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우리가 37번입니다. 정답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판. 여러분들 평가에서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수정이라고 하죠. 평가에 대한 목적이니까 우리 가격을 구하는 건데 상각은 회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제2조도원가, 얘는 취득원가를 잡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긴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페이지는 있더라고요. 우리 유학집에.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166페이지라고 적어 놓고 요거 꼭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암기 노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철하시고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저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항상 그 암기 노트를 모아놓은 걸 계속 쭉 한 바퀴 돌고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는 페이지로는 166페이지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정답률을 볼게요. 자, 1번을 맞추신 분이 6%밖에 안 됩니다. 6% 안 되고요. 5번에 몰빵하신 분이 5번에 50%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것도 찍었다는 얘기예요. 왜? 정률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초기 상각률이 커요? 상각액이 커요? 100원, 90원, 80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상각률은 불변이죠? 얘기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이거 50% 찍었어. 막 찍었어, 이거. 상각률이 커, 상각액이 커. 후로 갈수록 상각액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이 맞는다는 것은 제도론가도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구하면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단위 비교법으로 해서 그쪽에 제곱메타를 가져와서 내 걸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실무에서 많이 쓴 편이죠. 자, 감가수정에서는 그냥니까 제도론가로 잡죠? 자, 따라서 바뀌었다. 그럼 취득원가로 잡아요? 우리는 제도론가 잡아요. 상각에서는 취득원가로 잡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항상 신축 시점이 맞아요? 기준 시점이 맞아요? 기점에 우리가 대상물건에 재산을 한다고 처리된 적정원가고요. 자, 기점에 대상물과 물리적. 자,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복제품을 재산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복제니까 대치원가가 되겠어요? 복제원가가 되겠어요? 복제원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해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넘길게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38번에 별표 3개. 무조건 뜹니다. 감도평가에 관한 규칙. 자, 그럼 185페이지인데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건 1번이 정답인데 정답률을 보죠. 38%가 1번을 맞추셨습니다. 맞추셨고, 자, 우리가 2번, 3번을 찍으신 분이 19%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4, 5번을 찍으신 분이 4%, 5%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왜 들었을까요? 아까 비시지계그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따라서 비시지계그 비교편지 공식화 했죠? 그래서 사정보종이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표준율은 정상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종은 안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사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정보종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오늘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될 거죠. 그럼 표준지는 사례를 선택할 때는 그냥이니까 정상적으로 매겼으니까 사정보종 작업은 필요 없고 시점수는 해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38번에 2번, 3번을 찍으신 분이 19%입니다. 그죠? 그분들을 제가 고쳐드릴게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기준점은 무슨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죠?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 가격조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질문 찾으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착각이죠. 인근 대상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이에요? 시장 가치는 한정되니까 통상적이니까. 자, 성립때 가장 가격이 높은 거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고.
산림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인목 거래되는데 잡으세요. 소원 따세요. 소원. 소경목님은 무슨 법이에요? 원가법이 되겠죠. 지름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산지와 인목을 일구할 때는 거래세로 갑니다.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2회 때 모의고사는 계산 문제가 그 공시지가기준법하고 요 수익환원법이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올해는 공시지가기준법과 수익환원법이 나온다. 39번이 두 가지가 강점법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9번이 좀 어려웠는데, 들어볼게요. 10판. 자, 39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178페이지에 참조하시고요. 정답률 하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의 수익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요거 별표 3개 1,000원씩 나옵니다. 무조건 됩니다. 예. 그래서 99%입니다. 올해. 자, 그러면은 정답률을 한번 체크해보죠. 정답률 39번에 정답 4번 하신 분들이, 그래도 38% 나왔습니다. 38%. 그래도 5번을 안 찍으셨는데, 웬일이야. 5번을 또, 이거야 또, 이거 봐봐. 5번은 금액이 크니까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5번은 또 비상한데? 그지? 5번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 찍으신 분들이 39번에 4번인데, 3번을 찍으신 분이 25%야. 그지? 누가 그랬나봐. 3, 4번 중에서 하나 찍으라고, 그지? 자, 갑니다. 자, 따라서 수익 가해.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해놓으시고,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저 믿고 가세요.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순영업소도 구합니다. 순영업소도 구하고, 자, 가공기 유용순을 적으세요. 항상 얘는 순영업소도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론상이에요. 자, 기타 수급을 더한 다음에 유예에서, 자, 따라서 영업경비가 중요하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걸 강조쳐요. 그 다음에 기대율로 나눠요? 환원이율로 나눠요? 그럼 기대율은 그냥이니까 이건 헷갈리라고 넣은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율이 키포인트가 됩니까? 환원율.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5천이죠. 5천을 쳐보세요. 저랑 같이.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세요. 공실이 몇 %예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5%를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5%. 그럼 지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해주나요? 얼마가 해줬죠? 4,750만 원 나왔나요? 4,750. 오케이? 분위 좋아. 영업경비에서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걸 장난쳐요. 자, 그럼 들어볼게요.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몇 %죠? 요거서 곱하면 150만 원이 떨어질 겁니다. 150만 원. 자, 부채 서비스 들어가나요? 우리 공부 감소 안 됐죠? 자본 쪽 지출액은 우리가 증축시키니까 경비가 아니잖아요. 소유자 급여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낼 거지만 종업원의 급여는 들어갑니다. 소유자 급여는 안 들어가요. 자, 사업소득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세가 영업소득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부 감소 아시죠? 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화재보험도 들어갈까요? 개인적 업무 있는 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그럼 들어가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죠. 그럼 150하고 100만 원이니까 250만 원만 빼라는 얘기죠. 그럼 빼보세요. 250만 원. 그럼 얼마가 나와요? 4,500이 뜨나요? 그럼 4,5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대로 나누셔야 돼요? 환원율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4,500에서 자, 4,500을 누른 다음에 나누기 5%를 눌러보세요. 나누기 5% 꾹.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해줘요. 얼마 나왔습니까? 9억이 나왔죠. 이해하셨습니까? 올해, 자, 이거 별표 몇 개 쳤습니까? 자, 올해는 공시지가기준법하고 수익환원법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두 개 나오면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쪽집게다. 이렇게. 올리실 분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안 믿어. 이렇게. 남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공시지가기준법인데, 요것도 별표 3개 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적중된다는 것보다 반드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89페이지. 요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정답률을 한번 보죠. 자, 44%를 5번을 하셨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분발하시는데, 자, 1번은 확실히 안 찍으셨네. 편의공시가 공시 기준일은, 자, 2월입니까? 1월 1일입니까? 1월 1일이죠. 이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 1월 1일인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표준공시가가 공시일은 2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공시 기준이니까 몇 월 며칠? 1월 1일.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엄지, 놔보세요. 지팡. 자, 효력이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효력이 있는데, 자, 효력이 있는데, 저건 이제 이렇게 안 넣어놨는데, 일단은 효력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고,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만 가죠. 그래서 기업. 자, 그럼 요거는 그냥 해야 돼요. 개별이 나오셔야 돼요. 개별과 공동이 기억 들어갔죠? 그럼 따라서 기억. 그럼 여기 기억 있나요? 여기 있나요? 그럼 가격 정보가 가세가 나오려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만 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갑니다. 지금 표준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냥요 적정가격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요. 그러면 건물 위에 어떤 저당권, 유치권 설정돼 있어도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낮은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건물지가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때 건물감가를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건물지가 있어서 감가된다는 걸 전혀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지를 보잖아. 그럼 그냥 건물이 없는 거로 봐야 돼. 그럼 있는 거로 봐? 없는 거로 봐? 그럼 제한이 없는 거로 정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건물지가 감가됐다는 거는 뭐예요? 건물이 있어서 감가됐다는 얘기죠. 그럼 고려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 감가를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의 제약 정도를 공제해서는 안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1번 2월 자 공시 기준이 2월 말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자 갑니다. 다음에 기억 가격 정보와 가세가 나오려면 앞에가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동과 표준이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와야 돼요. 개별 나와야 되고 해설에도 했지만 나지를 산정할 때는 건부지로 이용되는 경우 나지를 산정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건부감가를 고려한다 안 한다. 건물이 있어서 감가된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했나? 그러면 건부지로 가요? 나지로 산정해서 가요? 나지 산정해서 간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요.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 보십시오. 칠판. 자, 항상 개별만 나오면 시장이 결정 공시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자, 개별 나오면 그냥요, 다 시장이에요. 자, 개가 멍멍이에요. 멍멍이는 국장이 뜰 때는 안 나타나요. 그죠? 이게 있다가 시장만 뜨면 망망! 그래요. 그러면 시장이 다 개별이죠. 맞나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칠판. 자, 표준지 공시가는 그냥입니까? 국장이 하고 얘는 신구장이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줘요. 그러면은, 자, 갈게요. 이 토지의 가격의 비준표는, 따라해보세요. 국장이 작성한다. 국장이 작성해서 시군구한테 넘기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개별공시가는 시장구수구청이 그 토지가격 표준을 작성합니까? 국장이 작성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신 거죠. 제 말 좀 해보세요. 얘가 뜨면 걔가 뜨는 거죠.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얼마나 잘할까? 20년째야. 딱 보면 이 사람이 착격 같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거야? 국장이 작성하는 거야. 시장구수구청이 작성하는 게 아니죠.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가격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한다? 국장이 작성해서 시군구한테 넘기는 거죠. 그런가요? 개별 나왔다고 해서 예측하시면 안 돼요. 누가 작성한다? 국장이.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4번을 맞히신 분이 25%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본 거죠. 아시겠죠? 그죠? 몇 번만 정답이 되겠어요. 자, 국공유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토지는 어떻게 돼요? 개별공시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냥입니까?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공시가로 봅니까? 그럼 별도로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정확하게 요건 몇 번이다? 5번이죠. 잡니다. 1번. 공시 기준은 2월 말입니까? 1월 1일입니까? 자, 오늘 못하신 분들, 자, 답으세요. 답이 기억. 자, 그럼 기억이 잡으시면 기억이 나와주셔야 되죠. 표준은 기억이 안 들어갔잖아요. 표준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과 공동이고. 자, 건물지 이용되는 표준지 선정했을 때, 자, 건물이 있어서 감가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걸 고려해요? 안 해요? 그럼 건물지로 봐요? 나지로 봐요? 나지로 표준지 선정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시장 나왔다고 해서 개별 찍으면 큰일 납니다. 이 토지 가격 비율표는 누가 작성해 주죠? 국장이 작성해서 얘한테 넘기면 얘가 그걸 가지고 매기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개별공시가는 우리가 4대 가부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과세와 부담금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복공시 세금 부담 대상이 아닌 토지, 토지인접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가를 공시한다? 아니할 수도 있다. 요게 작년시험에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한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 더 했어도 괜찮죠? 괜찮아서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갖고 꼭 암기 노트는 다음 주에 털에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